예, 안녕하십니까. 자, 변제 충당 보시는데,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지는 경우에 변제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걸 변제 충당이다라고 하고 나중에 상계 쪽에 가면 이걸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상계 충당이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충당 방법으로는 계약 합의로 충당할 수도 있고, 그 합의가 없으면은 지정 변제 충당, 그것도 없으면은 법정 변제 충당,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442페이지 송덕수 교수님 교과서 442페이지 보시면,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권을 부담하거나 한 개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데 부족한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법 규정과 변제 충당의 방법. 민법은 변제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476조 내지 479조를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사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의해서 충당, 합의 충당, 계약 충당, 합의 계약 같은 말이라는 거죠. 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참 이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시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거. 그리고 합의 충당이 없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정 충당, 법정 충당이 행해지게 되는데, 443페이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서 변제 충당 한번 보시죠. 판례는 과거의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의 경우 합의 충당이나 지정 충당이 허용될 수 없고,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지정 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합의 충당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근래의 판례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변제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 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477조 및 479조에 의한 법정 변제 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 법정 충당만 허용된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법정 충당만 가능하다. 그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달라 보시면은 그것도 밑에도 그 위에 판례도 한번 볼까요? 주의할 것은 공경매 가운데 국회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 즉 조세채권 충당에는 법정 충당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 변제 충당의 방법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최후의 법정 충당과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444페이지 합의 충당, 즉 계약 충당. 당사자, 변제자 및 변제 수령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충당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충당의 합의는 내용에서 구체적인 채무의 충당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충당 방법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어느 것이어도 상관없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채무의 충당에 관한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 중 보증인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충당의 합의를 함에 있어 보증인이 있는 채무를 반드시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러한 충당이 보증인에게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 측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합의 충당인 경우라면 부정될 것이다 라는 거죠. 445페이지 지정 충당. 지정 충당은 변제 충당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정 충당에서 충당 지정권자는 1차적으로 변제자이다. 변제하는 사람,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죠. 제3자에 의한 변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그 변제자의 지정 충당일 경우에는 변제자의 동의 필요 없고 수령자의 동의 필요 없고 수령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라는 거. 근데 그 변제자의 지정이 없으면 이제 변제 수령자가 2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변제 수령자가 지정한 그에 대해서는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러면은 법정 충당으로 가게 되겠죠. 지정 충당에 대한 제한. 민법은 479조에서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할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변제에 충당해야 된다라는 것.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 있어서는 또 법정 충당에 따를 것이겠지만 이것이 즉 479조가 지정 충당에 대한 제한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지정 충당에 대한 제한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거. 446페이지 보면은 판례도 같은 견지다 라는 거.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보시면은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는 민법 479조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등 그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 순서에 의하여 변제 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용이자 원본 법정 변제에 충당하게 되는데 이와 달리 합의에서 합의 충당으로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지정 충당으로는 이걸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것. 채무의 원본 외에 비용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479조에서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447페이지 법정 충당. 합의 충당도 지정 충당도 없다면은 법대로 한다. 법정 충당이 일어나게 되는데 채무 원본 이외에 비용 이자가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보셨죠.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도 갔는데 이를 법정 충당이라 한다. 이때 변제 충당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먼저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될 것이고 채무 전부가 이행기에 도래하였거나 전부가 도래하지 않은 때는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는 것. 변제 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가 저이율 채무보다는 고이율 채무가 무담보 채무보다는 담보부 채무가 그 변제자에게 더 이익이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자가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 채무보다는 변제자 자신이 주 채무자인 경우 그 다음에 연대 채무보다는 단순 채무가 변제 이익이 많다라는 거. 그러나 변제자가 주 채무인 경우에 주 채무를 이제 두 개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보증인이 있고 하나는 보증인이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448페이지 보시면은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런 담보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 이익의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 다음 3번 보시면은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는 것. 4번 보시면 이상과 같은 표준에 의해서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들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하게 된다는 것.
다음 변제 제공을 보시면 변제 제공이란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예컨대 채권자가 공급하는 재료에 가공하여야 할 채무, 추심 채무, 수령을 요하는 채무, 추심 채무는 와서 받아가라 이거죠. 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이행의 제공 또는 단순한 제공이라고도 한다는 것. 2번 변제 제공의 방법 보시면 민법은 460조에서 변제 제공의 방법으로 현실의 제공과 구두 제공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실 제공은 채무자가 하여야 할 급부 행위를 채무 내용에 쫓아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현실 제공이 민법상 변제 제공의 원칙적인 모습이라는 것. 먼저 현실 제공과 관련돼서 변제 제공자는 변제자와 같다. 따라서 본래 채무자가 제공자가 되기도 하고 제3자도 원칙적으로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변제 제공의 상대방 이는 변제 수령자와 같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 제공의 상대방이 되나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 제공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아닌데도 변제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 표현 수령권자도 변제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 제공의 상대방이 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450페이지 변제 제공의 장소. 변제 제공은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된다. 지참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합의된 제3지의 목적물을 가지고 가서 채무자가 가지고 가서 갚는 게 지참 채무. 그리고 주심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 준비를 하고 채권자한테 받아러 온나 라고 수령을 che고한다는 거. 한편 송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목적물을 운송기관에 위탁하면 되는데 이때 송부 채무에서 운송기관에 위탁하는 것만으로 변제 제공이 되느냐 아니면 채권자에게 도달까지 되어야 변제 제공이 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운송기관에 위탁하는 것만으로 변제 제공이 되고 이때 다만 채권자의 수령결이 있을 때 수령지체는 발생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 변제 제공의 시기, 변제 제공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제기 전에도 변제 제공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때 이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 급부의 적합성, 금전 채무의 경우에 일부 제공이 유효한 변제 제공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뭐 경미한 경우라면 그건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고 1억 갚아야 되는데 100만원 들어가가지고 변제 제공한다. 물론 뭐 그거라도 일단 주면 얼른 받는 게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 금전 채무는 통화로 변제해야 된다. 그런데 때로는 채무자가 우편환, 수표 등과 같이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현실의 제공이 되는가 문제가 됩니다. 우편환은 현금과 동일한 작용을 하므로 금전과 같이 다루어야 한다. 수표 중에서 신용 있는 은행이 발행한 발행, 배서 또는 지급 보증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보통의 수표는 부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금과 같이 볼 수 없다라는 거. 가계 수표 이런 거 말하죠. 그리고 예금 통장의 교부도 유효한 제공은 아니죠. 통장하고 도장하고 좋지만 실제 통장은 깡통일 수도 있죠.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특정물 채무의 경우에는 설사 목적물에 약속한 성질이 없더라도 변제 제공은 일단 된다라고 본다는 거. 그때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452페이지를 보시면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채권자가 협력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 이전 채무에서는 채무자는 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등기소 기타 약속 장소에 감으로써 현실의 제공이 된다는 거. 건양권 설정 등기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건양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건여당권 채무가 변제되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채무 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등기 의무자의 주소 등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 주소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해야 된다. 이게 87년 옛날 판례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되어서 과거에는 등기법이, 이 판례가 나올 때는 등기법이 소유자, 그러니까 매도인의 주소가 주민등록부에 있는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먼저 그것을 일치시키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부터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매도인의 주소가 주민등록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기재하면은 별도의 변경 등기를 안 해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쌍무계약상 채무자는 동시행항변권에 있어서 상대방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제공이 없더라도 이행 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채무자의 지시 책임이 발생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상대방은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순히 이행 준비 상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뭐 너가 물건 준다면 돈 빼갈 거야,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현실로 이행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454페이지 구두 제공. 그래서 현실의 제공이 아니고 구두 제공만으로 속한 거. 채권자가 이미 수령 거절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의 협력 행위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런 때는 채무자의 구두 제공만으로도 그 변제 제공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구두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을 의사가 명백하고 그것이 번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 제공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변제 제공의 효과 쪽을 보시면은, 일단 변제 제공을 하면은 일단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는 거죠. 정상적인 변제 제공일 때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은 수령 지체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변제 제공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되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 위약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채권자 지체의 발생 여부,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그것이 법정 책임이냐 아니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냐가 문제되는데, 어느 견해에 하더라도 변제 제공만으로는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 법정 책임설에 의하면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 채권자의 수령 거절, 수령 불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채무 불이행 책임설에 의하면 그거 외에도 귀책 사유, 고의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변제기 전에 변제 제공이 된 경우에 제공 후에도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다수설은 이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까지 약정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 제공 후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소수설은 변제기까지 약정이자는 채무자가 이를 제공하여야 채무 내용에 쫓은 변제 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가 볼 때는 소수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시고,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 상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변제 제공이 있으면 상대방은 동시행항변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그 결과 상대방은 자신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근데 이와 같이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을 상실시키려면 변제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